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파나소닉의 S5 마크 II X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2017년도에 GH5를 시작으로 파나소닉을 계속 사용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GH5S, S1, S5를 거쳐서 이 S5 마크 II X를 2달간 사용을 해봤는데요. 사용을 해본 결과 요거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추천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달간 거의 모든 컨텐츠를 얘로 촬영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쁜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니 유튜버고 되게 유명 유튜버인데 파나소닉을 쓴다고요? 사실 이거 되게 좀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근데 사실 저 말고도 유명 유튜버 분들 중에 파나소닉을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은 유튜버들은 좀 30분, 1시간 이상 안정적으로 촬영되는 카메라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제대로 충족시켜주는 브랜드가 파나소닉 브랜드거든요. 발열 경고라는 걸 사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한 6년간 사용하면서. 그만큼 굉장히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작동을 하는 바디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파나소닉 카메라를 확실하게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구독자 수를 합쳐보면 거의 한 700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저 170만 빼고 그분들 구독자 수만 합쳐도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인 미디어를 하신다거나 유튜버 아니면 크리에이터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일단 AF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위상차 AF가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카메라와는 진짜 천지개벽이 일어날 정도로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달간 이걸 사용해 보면서 느꼈던 게 이 정도 AF면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사실 불편함을 느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한 포인트를 딱 정해놓고 가까이 가고 뒤로 가고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다 기가 막히게 잘 잡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렇게 얼굴을 인식을 할 때 옆으로 가거나 이렇게 돈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트래킹을 이제 놓치는 경우가 좀 있었고요. 두 명이 이렇게 있었다 했을 경우에도 저는 분명히 오른쪽 사람을 지정을 해놨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살짝 이렇게 풀리면 바로 왼쪽 사람으로 가는 그런 정도의 오류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2달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조차도 최소화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기더라. 이 방법은 제가 이따가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사실 AF가 이 정도면은 사실 이제는 파나소닉의 단점이 AF지 라고는 말하지 못할 정도로 확실하게 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보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 생방송 스트리밍이 됩니다. 다른 카메라 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 거의 다 USB를 컴퓨터랑 연결하면 웹캠 기능을 다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S5 마크 II X는 컴퓨터 없이, 노트북 없이, 핸드폰도 없이 인터넷만 되면 바로 유튜브로 영상을 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에 와이파이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기계에서 스트리밍 온 키고 녹화 버튼 누르면 바로 전송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딜레이도 3초, 그냥 컴퓨터랑 다를 게 없고요. 그리고 와이파이로 했을 경우에는 풀 HD 60프레임까지 가능한데 여기다가 USB 랜 카드를 연결하거나 또는 핸드폰과 카메라를 USB로 연결해서 USB 테더링을 하면은 4K 30프레임까지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고? 근데 왜 어디서도 이거를 왜 이 기능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지? 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 기능을 좀 많이 연구를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대박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제가 오늘 동네에 있는 중국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테스트를 했던 거거든요. 마침 가게에 와이파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핸드폰으로 그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USB 테더링으로 그 와이파이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4K 30프레임으로 생방송을 송출을 해봤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이제 집에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오, 역시나 너무 잘 됩니다. 근데 지금 뭔가 되게 재밌는 걸 하나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은 집에 있는 와이파이로 연결을 하고 USB 테더링을 하니까 그 와이파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와이파이 사용량이 있는데 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 되네. 뭐라고 하죠? 색상? 그거를 브이로그로 바꿔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브이로그 럿을 적용해 볼게요. 뭐야, 바로 되잖아. 이게 브이로그 럿입니다. 그래서 색감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은 나만의 색깔을 만들어서 바로 생방송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크리에이터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처음에 세팅하는 방법도 정말 간단한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헤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세팅 방법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두 가지 기능만으로도 S5 Mark II X를 구매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 외의 장점들을 보자면 일단 배터리 진짜 오래 갑니다. 이거 한번 풀충해서 쓰면은 최소 1시간 반 이상은 연속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황에서 배터리 2개 정도를 챙겨서 나가면은 그날 웬만한 야외 촬영은 다 할 수가 있고요. 또 USB 충전도 돼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번에 다른 브랜드 미러리스 카메라들을 사용해보면서 파나소닉에서 너무 당연했던 거라 이게 왜 안 되지 싶었던 게 있는데, 바로 USB 충전이 파나소닉은 보조 배터리 아무거나 뭐 심지어 그냥 핸드폰 충전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연결을 해도 다 충전이 돼요. 뭐 운전하면서 차에 있는 USB에 꽂아도 충전이 되고, 뭐 잠깐 촬영 쉬면서 어디 카페 같은 데 가서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카페에 있는 핸드폰 충전기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물려놔도 충전이 됐거든요. 그런데 다른 브랜드 카메라들은 PD 충전이 지원되는 충전기나 PD 충전이 지원되는 보조 배터리에서만 충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챙겨갔다가 아니면 카페나 차에서 충전하려고 했다가 좀 난감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게 되게 사소할 수 있는데 실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엄청 큰 차이를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얘를 사용하면서 막 배터리에 막 시달리거나 이런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뭐 손떨림 방지 기능이 정말 좋습니다. 요 영상 보시면 제가 300mm 렌즈를 껴가지고 그냥 손으로 들고 찍은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괜찮아요. 되게 괜찮지 않나요? 300mm 쪼그려 앉아서 촬영. 그리고 뭐 이런 50mm 렌즈나 뭐 2060 이런 렌즈들은 손떨림 방지 기능이 없거든요, 렌즈에. 근데 얘네들도 바디 떨방 기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나소닉으로 완전히 넘어오면서부터는 짐벌에 대한 관심을 좀 끊었어요. 왜냐면 저는 주로 좀 뭐 서서 손각대로 이렇게 찍거나 아니면은 천천히 걸어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움직이는 뭐 이런 촬영 정도만 하기 때문에 손떨방과 나날이 늘어가는 이 손각대 스킬이 더해지면 굳이 짐벌이 없어도 다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 외의 장점으로는 일단 조작성이 되게 편리하다는 거. 여기 버튼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버튼이 진짜 많습니다. 또 왼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를 사용할 때 조작이 필요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다 이렇게 버튼으로 나와 있어서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굉장히 편리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점 얘기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는 단점 중 하나가 4K 60프레임 촬영에서 크롭이 된다인데 사실 저는 딱히 단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저는 4K 60프레임으로 촬영할 일이 많지 않았고 촬영이 필요할 때도 그냥 한 2걸음 뒤로 가서 찍으면 됐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중요도를 따진다면 저는 4K 60프레임의 논크롭 촬영인데 뭐 20분 30분 촬영하다가 발열로 꺼지는 카메라보다는 크롭이 된다 하더라도 뭐 1시간 이상 안정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저한테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딱히 저는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4K 60프레임 크롭이 아쉬울 수는 있는데 이것 때문에 카메라를 못 사겠다? 이거는 단순히 스펙으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본인의 촬영 환경에 따라서 진짜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본인이 어떤 촬영을 주로 하게 될지 잘 고민을 해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F를 할 때 약간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몇몇 구간에서 얘가 이제 자동 초점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플랜 B를 사용해서 이렇게 저렇게 초점을 맞춰 놓으면 되거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외에는 딱히 단점이라고 할 만한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30분에서 1시간 이상 카메라를 켜놓고 촬영해야 되는 일이 종종 생길 것 같다. 캠핑이나 먹방이나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컨텐츠나 또는 생방송 등을 촬영할 일이 있고 나에게 주어진 예산이 300만 원대다 이러면은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S5 Mark II X 구매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걸 만족하는 다른 브랜드의 카메라를 사려면 사실 예산을 한 2배 정도 더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한 대 살 돈으로 차라리 얘를 2대 사가지고 운용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런저런 장점이 많아도 AF 때문에 제가 섣불리 추천을 못 드렸는데 이제는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년간 파나소닉 유저로서 S5 Mark II X를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사실 이거 리뷰를 되게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해야지 이렇게 했다가 디몽크님이나 우티쇼트님 리뷰를 보고서는 야 이거는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해서 그냥 170만 유튜버로서 크리에이터를 좀 목표로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방향으로 그냥 저의 솔직한 경험을 공유해 봤습니다. 제가 오늘 S5 M2 X에 대해서 되게 좋은 평가를 많이 내렸는데 이게 사실 이걸 협찬을 받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이거를 사용해 보신 분들에게 여쭤보면은 저랑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사실 이 가격대에서는 정말 아낌없이 넣어줬다 라고 할 정도로 장점이 많은 카메라입니다. 제가 오늘 따로 언급 안 드렸던 기능들 중에서 사실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는 기능을 말씀드리자면 영상 촬영 포맷 중에 10비트 촬영이 되는데 되게 파일이 좀 용량이 가벼운 포맷이 있거든요. 저는 항상 그걸로 찍는데 그것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되고 하양 먹어봐. 또 풀 HD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다른 브랜드로 넘어가려다가 또 멈칫했던 게 거기는 풀 HD 화질이 되게 떨어지는 카메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최근까지도 4K 대신에 풀 HD로도 많이 촬영을 해서 콘텐츠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풀 HD 화질이 좋은 파나소닉이 되게 또 좋았었고, 그리고 정말 다양한 영상 촬영 포맷을 지원을 하고 SSD 외장 녹화까지 또 가능하고, 또 12비트 로우 촬영까지 외장 모니터가 있으면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로그 촬영도 되고, 그래서 얘를 하나 구매하시면 영상에 대해 욕심이 생겨서 좀 더 깊게 공부를 하고 싶을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도 되게 추천드리고 싶고, 다른 브랜드 카메라를 사용하시던 분들에게도 이제는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AF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파나소닉에는 이렇게 다양한 AF 모드가 있는데요. 여기서 전체 영역 AF로 하고 인물 감지 모드를 활성화하게 되면 두 명의 인물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을 잡았다가 전체를 잡았다가 한 명을 잡았다가 전체를 잡았다가 하면서 약간 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한 명을 확대하면 그 한 명은 잘 잡습니다. 여기서 피사체 감지를 얼굴 눈으로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눈을 위주로 초점을 잡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고개를 움직이거나 얼굴이 가려지는 경우에는 또 트래킹을 완전히 놓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트래킹하거나 인물을 트래킹하는 건 이렇게 정면의 모습일 때 주로 사용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는 1영역에 인물 감지를 끈 상태로 촬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범위만 정확하게 맞으면 초점을 굉장히 잘 유지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을 찍다가 이렇게 사물을 찍으면서 자유자재로 움직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초점을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구역으로 인물 감지를 해놓고 이 구역 범위를 설정해서 인물 감지를 켜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둘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 구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 초점을 잡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는 사람을 위주로 초점을 계속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 영역으로 하면은 다양한 사람들로 계속 초점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지만 1구역이나 범위 영역으로 지정을 해주면은 그 구역에 있는 가장 사람 같은 물체로 초점을 계속 잡아주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1구역을 해서 범위를 좀 더 좁게 했는데 사람이 나가니까 그 다음 사람 같은 걸로 바로 이렇게 초점을 맞춰주고 있죠. 그리고 1구역에서 인물 모드를 끄면 또 마찬가지로 요 네모 영역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잘 잡아주고요. 네, 여기 보면은 진짜 그 네모 영역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초점을 굉장히 잘 잡아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5 마크2 X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범위만 잘 지정을 해주면 그 지정된 범위 내에서는 사실 뭐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초점을 빠르게 잘 잡아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광각에서도 잘 잡아주고 이렇게 줌으로 확대했을 때에도 이상 없이 잘 잡아주고 또 이렇게 이동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되게 잘 잡아주죠. 그래서 사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AF 모드를 활용하는 게 가장 적절한가 본인이 직접 사용을 해보면서 약간의 감만 터득하면 자기가 촬영하고자 하는 그 상황에 맞춰서 AF를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 포인터가 자꾸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거는 내가 한쪽에 포인터를 이렇게 움직여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조이스틱을 누르면 원위치로 돌아오고 다시 누르면 아까 지정했던 걸로 이렇게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S5 마크2 X에는 다양한 버튼들이 있고 대부분의 내가 촬영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그 버튼들로 해결할 수 있게 미리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도록 어느 정도 조작성이 익숙해지면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큰 불편함 없이 좋은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